지난 영상 왜 남태평양 섬에는 유독 비만인 사람이 많을까에서 유전학자 제임스 닐 교수가 제안한 절약 유전자 가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닐 교수는 인류의 긴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리프티진, 스리프티 제노타입이 현대 비만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임스 닐 교수의 절약 유전자형 가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란토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피부 보습과 상처, 치유 효과가 있는 물질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 목욕제, 치약 등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알란토인은 주로 합성을 통해서 생산되지만 최근 컴프리, 마로니에 나무 등등에서 추출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란토인이라는 물질이 컴프리와 같은 일부 식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소 등을 포함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는 생명체를 비롯하여 저 강아지가 깔고 앉은 식물, 곰팡이, 그리고 대다수의 박테리아와 고세균인 아케아에도 존재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 존재한다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외인 것이지요. 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닭을 포함한 조류입니다. 알란토인은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중 퓨린을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퓨린은 AT, GC 4개의 염기 중 A와 G를 가리키는데요. 이 중 A-아데닌은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ATP의 기본 구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개체가 살아가다 보면 세포가 파괴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늘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 놓은 조직을 먹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DNA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된 세포를 청소를 하든 아니면 음식에 포함된 에너지원을 꺼내 쓰든 그 과정에서 저 복잡한 분자를 분해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에는 수많은 효소들이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퓨린은 요산을 거쳐 알란토인이 되고 몇 단계의 분해 과정을 더 거쳐 최종적으로 유레아 또는 암모니아의 형태로 버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요산을 알란토인으로 바꾸는 효소가 유리케이즈입니다. 유리케이즈는 다른 이름으로 유레이트 옥시데이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퓨린 폐기 처분 과정은 다른 생명체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요산을 알란토인으로 바꾸는 유리케이즈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퓨린 폐기 처분의 최종 산물로 요산을 생성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생명체 전체 진화 과정에서 봤을 때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약 38억 년 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박테리아, 고세균인 아케아, 그리고 진핵세포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 아케아, 진핵세포 대부분에 유리케이즈가 존재합니다. 이는 유리케이즈 유전자가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이어지는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만 유리케이즈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진화 과정 그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에 다 있는 이 유전자를 우리는 언제 어쩌다가 잃어버렸을까요? 1989년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의 한 연구진은 우리를 포함한 유인원에서 유리케이즈 유전자를 분리해서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가 없는 게 아니었다고요? 있기는 한데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는 이 연구진이 1992년 후속으로 발표한 이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경우 붉은 박스로 표시된 1번 염색체 부분에 다른 생명체에 있는 유리케이즈 유전자와 거의 유사한 염기 서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염기 서열은 효소 활성을 가지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아니라 가짜 유전자 슈도진입니다.
가짜 유전자 슈도진은 이런저런 다양한 변이 때문에 염기 서열은 있는데 단백질의 일부만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중간에 단백질 합성을 멈추라는 신호인 스탑 코돈이 있어서 뒷부분이 완전히 날아간 생기람한 유리케이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유리케이즈는 언제 가짜가 되었을까요? 사실 사람의 유리케이즈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연구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전자에 대한 진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DNA를 자르고 붙이는 일,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고 유전자를 분석하는 일 등의 기술적 진보와 포유류 전반에 대해서 땅 파서 뼈를 발굴하고 연대를 추정하고 분자 시계를 이용해 진화의 과정을 추정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유리케이즈 유전자에 대한 의문이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2014년에 PNAS의 한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포유류 전반에 걸친 유리케이즈 유전자의 진화 과정이 총망라된 한 장의 그림이 실렸습니다.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리케이즈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시점과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 소, 쥐 등등에서는 이 붉은 표시가 없는 반면 유인원에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포유류 중에서 오로지 유인원만 망가진 가짜 유리케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인원 부분만 들여다보면 사람과에서는 신생대 마이오세 중반인 약 1600만 년 전에 변이가 일어나서 가짜 유리케이즈 유전자, 즉 슈도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00만 년 전에 일어난 이 변이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긴팔 원숭이는 이보다 더 늦은 약 800만 년 전에 독립적으로 유전자의 일부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지구에는 매우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오세와 올리고세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기후전환입니다. 약 4천만 년 전에 남극 대륙이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약 3천만 년 전부터는 남극 대륙에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오세 끝 무렵에는 북극에도 빙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후전환 시기의 중심에 있던 고대 영장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식인 과일을 구할 수 있었던 열대우림 기후 지역 아프리카 대륙에 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아프리카에는 약 14종의 고대 영장류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된 판의 이동으로 약 2천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 대륙과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프리카에서 서식하고 있던 다양한 포유류, 기린, 코끼리, 영양 등등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였는데요. 그 중에는 고대 영장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주한 새로운 땅, 유럽의 기후 환경은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던 아프리카와는 달랐습니다. 초기 이주 시기에 이들이 주로 살았던 현재의 투르키의 지역은 건기 이후 5개월에서 9개월 동안이나 비가 쏟아지는 여름이 이어지고 서리가 내리지는 않지만 서늘한 겨울이 이어지는 열대 몬순 기후였습니다.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겨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들이 이 지역에서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과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으며 여름이 되면 과일을 따라 더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유럽의 어느 지역에 살든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먹을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시점부터 시작된 서식 지역의 이러한 기후 환경 변화는 유전학적으로 다양한 변이의 축적을 유발하여 고대 영장류의 종 분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최소 8종 이상의 새로운 종이 이 시기 유럽 대륙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원을 아끼고 아껴
남들보다 겨울을 더 잘 버티게 하는 특별한 유전자 스리프티 제노타입을 가진 녀석들도 출현했습니다. 그들이 장착한 그 특별한 유전자는 가짜 유리케이즈 유전자입니다. 앞서 퓨린의 분해 과정을 얘기하면서 유리케이즈가 없으면 요산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유리케이즈가 셧다운되어서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진 그런 녀석들이 생긴 것이지요. 현재 우리의 혈중 요산 농도는 유리케이즈가 없는 다른 포유류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기에 진화 과정에서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고대 영장류 일부에서 이 유리케이즈가 사라지는 그러한 유전형이 선택되었을까요? 이는 고대 영장류가 주식으로 먹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과 혈중 요산 농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달한 맛을 내는 과당, 프락토즈는 간, 소장, 신장 등 다양한 조직의 세포에서 대사되는데요. 장에서 각 조직의 세포로 이동한 과당이 대사되는 첫 번째 단계는 ATP를 써서 인산기가 결합된 과당, 프락토즈 1포스페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비가역적, 한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과당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ATP가 계속 소모되고 인산기 농도 감소, 프락토즈 1포스페이트 축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요, 세포 내 낮은 인산기 농도는 ADP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동시켜 ADP를 폐기 처분시켜버립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TP 또는 ADP의 기본 구성물질은 아데닌이지요. 이 물질의 폐기는 결국 요산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과량 섭취 시 요산이 증가하는 이러한 특성은 포도당과는 다른 과당의 대사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한편 축적된 프락토즈 1포스페이트 일부는 분해되어서 지방 합성 과정으로 이어지고 또 일부는 포도당을 소모하는 해당 과정의 반대 과정인 포도당 신생합성 경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다시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즉 과당이라는 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 증가, 지방 축적 증가, 그리고 혈중 요산 증가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요산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에 소금과 같은 염분이 일정 농도 있어야지만 정상 혈압이 유지되는데요. 소금이 부족한 경우 요산이 염분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은 경우에 과당과 무관하게 간에서 지방 생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요산 그 자체가 지방 축적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고대 영장류는 과일이 풍부한 여름에 왕창 먹어서 지방으로 저장했을 텐데요. 유럽에서 유리케이즈라는 단 하나의 유전자를 잃어버린 그 어떤 녀석들은 똑같은 양의 과당을 먹어도 요산으로 인해서 다른 영장류보다 겨울에 쓸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었으며 먹지 못하는 겨울에도 적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에너지원에 들어있는 퓨린, 그 퓨린의 폐기물인 요산, 이로 인한 지방 축적 증가와 혈압 유지라는 현상을 늘 먹거리가 풍부한 현대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당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과량 섭취할 때도 우리는 다른 포유류보다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할 수 있으며 혈압 유지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유리케이즈, 이 가짜 유전자가 현대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든 그 시대에는 그들을 유럽에서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약 1천만 년 전 마이오세 끝 무렵부터 북극의 빙하가 발달하면서 유럽 대륙이 점점 더 추워지고 먹을 것이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러한 시간이 왔기 때문이지요. 북극 빙하 발달로 인한 유럽의 추위 때문에 북쪽까지 영역을 확장했던 이들은 점점 먹을 것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영장류에서 일어난 유리케이지의 손실로 인한 대량의 지방 저장의 결과가 이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긴 여정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리케이지의 손실이라는 사건, 유전자를 얻어서가 아닌 잃어버림으로써 획득된 아끼고 아끼는 유전자형 350 제노타입이 고대 영장류의 진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약 1600만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현재까지 이어져 아이스에이지의 저 꼬맹이에게는 생존의 유전자가 되었고 현대 인류인 우리에게는 비만의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비만의 과학편, 나의 비만은 사람만 없는 유전자 때문이었습니다.